델레 알리의 득점은 신데렐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3부 리그 MK 돈스의 호르만 경기장에서 뛰던 무명 선수 델레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EPL에 뛴다는 건 잉글랜드 유소년 무대를 평정하던 엘리트 선수가 프로 데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축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델레의 혈통은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고 아버지는 심지어 나이지리아 부족의 왕입니다. 잉글랜드에서 평범히 자라던 델레가 자신의 혈통을 알게 된 시기는 놀랍게도 8살 이후입니다. 잉글랜드는 디즈니 만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소년의 이름 앞에 두 명의 전설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램파드와 제라드. 이는 곧 그가 국가 최고의 재능이 될 거란 희망이었고 팬들의 뇌리에 델레를 보장하는 인물은 바로 영국 축구의 영원한 보스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습니다. 맨유 사령탑이 된 무리뉴가 퍼거슨에게 들은 단 하나의 조언이 델레를 영입하라 였다는 것은 그 어떤 미사오그보다 완벽하게 델레의 재능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오늘의 토트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구를 하던 토트넘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델레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잉글랜드 축구의 투지를 가졌지만 남미의 우아함과 아프리카의 운동 능력을 동시에 가진 알리와 손흥민은 데스크를 창조합니다. 손흥민 옆에 알리는 언제나 웃고 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연결된 친구였습니다. 영화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델레에게 그때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한민국 춘천에서 자란 손흥민과 나이지리아 작은 부족의 왕자인 델레의 출신만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신보다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만나 함께 웃으며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백인 어머니와 잉글랜드에서 성장하던 꼬마 델레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4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모두 달랐습니다. 델레에게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델레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나이지리아로 떠난 아버지와는 연락이 닿았고 친부에게 최소한의 애정을 느낀 점입니다. 대부분의 잉글랜드 꼬마들처럼 델레는 축구를 좋아했지만 어머니 품에서 그에겐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델레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떠나 나이지리아로 가겠다는 결심은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가 친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어머니와의 삶은 델레를 잉글랜드에서 가장 불행한 아동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델레에게 마치 동화 같은 반전의 하루하루가 펼쳐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부족의 왕이었고 잉글랜드에 학대받던 꼬마가 하루아침에 부족의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친부는 델레를 연 2만 파운드 학비의 라고스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델레는 드디어 또래의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노는 평범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잉글랜드에서의 델레와 나이지리아에서의 델레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꼬마 델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부는 사업을 위해 미국 이주를 결정했고 심지어 재혼 상대마저 정해졌습니다. 델레는 아버지의 제1순위가 아니게 되었고 몇 년 후 결국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만난 어머니는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이어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델레의 기는 어느덧 훌쩍 자란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학대당할 체격이 아닌 소년들의 집안이 불우할 때 전 세계 공통으로 아이들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이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교류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델레의 주변에는 거리의 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도 쉽게 받는 성격이었고 자신이 놓이는 대로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삽니다. 나이지리아의 왕족들과 어울릴 때, 거리의 갱단과 어울릴 때, 그리고 손흥민과 어울릴 때 말 그대로 주변인의 모습이 곧 자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결국 어머니와 델레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델레는 은인 힉포드의 가정에 입양됩니다. 힉포드 씨는 건축회사의 사장이자 지극히 선량한 잉글랜드의 중산층입니다. 마약 중독자의 집, 나이지리아 왕족의 집, 잉글랜드 중산층의 집, 차례로 떠도는 델레의 인생은 사실 디즈니 만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에 가까웠습니다. 힉포드가의 일원이 되고 본격적으로 축구의 길을 걸은 알리. 하지만 그는 다른 슈퍼스타들에 비해 축구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재능만으로 또래들을 압도했고 특히 3부 리그 MK 돈스 소속으로 맨유를 4대0으로 박살낸 전설의 경기에서 맹활약합니다. 바로 그날 관중석에는 사람 좋은 인상의 한 아르헨티나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아는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토트넘 초기 알리는 그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제학교를 다닌 그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잉글랜드에서 혼혈로 성장하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강한 소속감을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인종차별의 경험이 있고
필사적으로 배운 도구가 통용되지 않는 잉글랜드에 도착해 새로 적응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EPL 첫 시즌에 부진한 손흥민 또한 감정이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성격이고 그의 토트넘 적응을 도운 알리와는 서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상호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알리의 장난치는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에겐 알리가 손흥민처럼 평생 웃고 잘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알리의 삶에서 그토록 웃음이 가득했던 순간은 나이지리아에서 보낸 잠깐을 빼면 토트넘 시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너지는 라커룸 경기장을 가리지 않았고 델레의 입장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안정기였습니다. 프로 선수로 돈을 벌기 시작한 델레에게 더 이상 불우한 가정사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다시 묻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알리가 MK 돈스와 계약한 계약서에는 미성년자 알리 대신 힉포드 씨가 사인을 대신 해줬고 이를 빌미로 알리의 친모가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녀는 힉포드에게 알리를 빼앗겼다는 주장을 했고 당시 슈퍼스타였던 알리의 소식은 매일 잉글랜드를 강타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소홀했던 마약 중독자 엄마가 알리가 부자가 되는 순간 나타나서 소중한 아들이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델레는 유니폼 뒤에 새겨진 알리라는 성을 빼버립니다. 평생을 떠돈 그에게 성과 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정체성을 잃었으며 행복, 사랑, 사는 의미, 보통의 성인이 가져야 할 당연한 사고는 멈춰버립니다. 본래 축구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의 경기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어머니와의 법정 공방 무렵에는 원래 가진 선천적 재능마저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을 떠나 초기에는 손흥민과 생일 파티를 함께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그는 터키로까지 쫓겨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라와 도시로만 쫓겨나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장난기가 많고 웃고 싶어하는 성향의 알리에게 손흥민의 성격은 정말 천생연분처럼 들어맞았고 그가 적어도 손흥민에 가까이 있었다면 최근의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아니라 예전처럼 손흥민과 꼬마 같은 장난을 치고 놀며 최소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델레는 재능만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선수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축구선수의 실패 사례입니다. 동시에 마약 중독자이자 아들의 사람이 아니라 돈을 원하는 어머니의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사회 다큐멘터리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흥정 씨의 존재와 교육을 극찬하는 이유 또한 델레 같은 성장기를 가진 선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만약 델레가 춘천에서 손흥민과 함께 손흥정 씨에게 혼나고 공차며 자랐다면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만나는 사람마다 90도로 인사하며 겸손했을 것이고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아버지와 하루 종일 줄넘기를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손흥민처럼 짜증어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알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을 알았을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하루하루의 의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은 끝이 없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결국 델레에겐 손흥정이 없었고 델레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술과 파티, 스쳐가는 여자친구들을 통해 어떻게든 외로움을 잊고 재미를 찾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축구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은 아직 살 날이 훨씬 길게 남았습니다. 런던에 오면 흥민 형이랑 소주 한잔하면서 예전처럼 웃고 장난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과거 알리가 기회를 너무 놓쳤다며 구박하던 그 흥민이 형이 너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축구 안 하니까 터키 가서 그렇게 되잖아 라고 면박을 주면 과연 델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델레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분명한 건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델레의 인생을 온전히 알고 있는 무리뉴의 조언은 그래서 따뜻했고 그의 언어야말로 진짜 어른이 아이에게 보낼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랑이었습니다. I think you feel that I like you. Yeah. You feel. I like you as a player, and I like you also as a kid. I think you are a nice kid. I don't want to be your father because you have your father. I don't want to be your uncle or your old brother. I just want to be your coach, but with a good connection. So I have to tell you always what I think inside of you. Maybe you tell me to fuck off, but I have to tell you exactly what I think. And for me, since the beginning, I had no doubts about your potential. I saw you do incredible matches and incredible things. But I always felt that you had ups and downs.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a player that keeps consistency and a player that has moments. And that is what makes a difference between top player
and the player with the top potential. It's something that you don't have to share with me. I think it's just for you to analyze yourself and to realize why my career is being okay. MK Dons top national team, bang, and then you reach the top, and then why you have in your career these little ups and downs. I don't know. I don't know if it has to be to your lifestyle. I don't know. I have no idea. Only you can know that. I am 56 now, and yesterday I was 20. You know what I mean? Yeah. And today I'm 56. Time flies. Time flies. And I think one day, I think you will regret if you don't reach what you can reach. I want just to tell you that I think you will regret. You should demand more from you. Not me demanding more from you. Not me. Nobody. You. I think you should demand more from you. Thank you, mate. Thank you. See you later. Cheers.